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가 전국의 뜻있는 정치가 정책과 행정가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실 없는 시장이라는 책을 내신 김경일 파주시장님 오셨죠.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할 때 이재명 대표가 와서 대역전극을 펼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죠. 김경일 파주시장님도 감동적이지만 아마 오늘 모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라고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분입니다. 물론 저는 알기는 제가 먼저 알았지만 1995년도에 저는 최은경 의원님도 그때 알았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제가 처음 만난 애가 1995년도에 그러나 이재명이 2017년도에 대선 경선 선언했을 때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단 한 명도 지지자가 없었던 그때 1호 첫 번째 지지 선언자였죠? 네네네. 또 다른 분 있었나요?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김영진 의원님하고 정성호 의원님. 네. 네. 그렇게 3인. 또 유승희 의원님. 유승희. 나중에 처음에는 정경훈이고 나중에 선언이요. 김병호 의원님하고 진짜 이종걸 의원님이 뒤늦게 오셨죠. 네. 그러면 총 한 6분이 이분들은 상 줘야 됩니다. 이재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2017년도는 완전히 문재인 대세론에 안희정이 떠오르는 샛별로 얼마나 잘 나가던 때입니까. 근데 그 변방의 그 장수 당내 비토 세력도 아주 많았던 그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고 첫 번째로 달려드신 분이 정경호님, 그 다음에 김영진, 정성호, 김병우, 유승희 그리고 이종걸. 정말 이분들은 상 드려야 되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김병욱 저기 의원님이 우리 안진걸TV 임선식당TV 공동방송을 했고, 오늘은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하동군수로 당선되셔야 됩니다. 저희들 사이에서 별명이 곧 하동군수 재윤견 곧 군수님, 여러분 정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보통은 이제 6시 7시 더 많은 분들이 보는데 오늘은 지금 하동군수 또 올라오셨어요. 어제 올라오셔서 계속 일하고 오늘 방송하고 또 내려가셔야 될 거예요. 그쵸? 네네네. 네. 요즘 근황 좀 이따가 이제 하동군 출사표는 좀 이따 던지시고, 정경호님은 아는 분이 많으니까 근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근황은 당연히 하동에서 그 인사 다니느라 바쁘죠. 예. 그 시골은 이렇게 군 단위는 마을 단위로 대동회라는 걸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마을에 들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그 주민들께서 다 모이셔서 이장님을 뽑기도 하고, 또 이장님이 연임되시면 이제 그 1년 동안 마을에서 돈을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마을 살림살이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뭐 그러면서 주민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그 불편함, 물 문제라든가 수도 이런 문제들,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집 앞에 도로가 파였니 어쩌니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이제 공유하고, 이장님이 그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이장단 그 협의회에서 또 회의를 하고, 그러면 면 단위에서 모아서 다시 이제 군 행정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사실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대동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네요. 네, 가면 이제 떡국하고 마을 총회 같은 거네요. 네, 마을 총회. 만민 공동회, 마을 총회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잔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총회 겸 잔치인데, 그래서 떡국과 그다음에 그 잡채, 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차려 놓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 다니다 보면은 2달간 떡국을 매일 먹었다는. 그러니까 또 주시면 안 먹을 수가 없고. 마을이 319개예요. 그래서 제가 하동에 하루에 많이 다닐 때는 12개 마을도 다니고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다 못 다녀서 한 250개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하동 마을은 평사리밖에 없는데. 소설 토지에 나오는 마을이 평사리 맞죠? 근데 그것도 평사리 마을 아직도 있잖아요. 평사리는 그 리 단위고, 이제 리 안에 이제 또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여러 개 부락들.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할 때 부락들이라고 그랬죠. 마을, 어떤 마을 또는 부락. 그다음에 그게 리. 리는 좀 크죠. 리가 이제 모여서 면도 되고 또 되고.
그러면 일단 그 2017년도에 지지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선을 못 하신 거죠. 그쵸. 제가 20년에 네. 임기가 만료가 되고 예. 그때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진작부터 했고요. 그 네. 다음에 지역에는 이제 다른 분을 음. 이렇게 좀 모셔와서 출마를 시켰는데 사천 남해 하동. 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당선이 안 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역에서 이제 당시 지역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좀 다시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 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또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위원장을 그러니까 제가 했죠. 거기 네. 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회에서 강의도 했는데요. 한 100여 명 네네네네. 오셨고. 그때 2018년에 그리고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선돼서 경기 일자리 재단 대표를 하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원식 의장님이 또 호출해가지고 국회의장 직속 민생 특보를 하시고. 네네. 크게 이제 국회의원 이재명 지지,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하고 경기 일자리 재단 대표, 그 다음에 두 번의 이재명 또 대선 때 또 당선 앞장서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 우원식, 그렇죠, 대통령 전에 우원식 국장이 먼저 됐으니까. 네네네. 그때 그래서 민생특보 한 사실은 1년 하셨나요? 네, 선거 캠프에는 제가 못 들어갔고요. 대선은 공무원이니까 두 번째 네, 대선은 못 네. 들어갔죠. 예. 첫 번째도 그때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아,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공무원이 두 번 네, 공무원이었군요. 두 번 네. 공무원이었고 네. 2017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네. 근데 뭐 공무원이어도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셨을 테니까. 네. 여러분 재윤경 TV도 있습니다. 재윤경 TV 현재 구독자 10,000명이 넘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하동의 오늘 내일 민생살이 한해살이, 이건 하동의 어떤 민생살이 시민단체를 만든 거죠. 네, 이제 뜻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시민단체 만들어서요. 음. 하동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실제로 하동군에서 이 오래된 산단을 개발하다가 파산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당시 시공사로 참여했던 건설사로부터 소송당해가지고 예. 재판에서 이겼어요. 예. 2심까지 다 이기고 3심 갈 때는 이제 상고할 때 그 건설사가 하동군은 이제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예. 그 사업 했던 시행 사업자만 이제 피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최종 2심까지 승소를 했는데 사업자가 갚아야 될 돈을 하동군이 대신 갚아버렸거든요. 그럼 배임 아닌가? 배임 그러니까요. 횡령 저는 그렇게 무서운 보고 일인데요. 예, 그렇게 보고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열고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 300분 정도 서명 받아서 지금 감사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공익단체들은 그냥 할 수 있고 공익단체가 아닌 경우는 300명의 네. 국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야, 우리 민생사리 강훈식 비서실장님도 네. 와 보내주셨네요. 비서실장 자격으로 보냈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민생살이 2025년 10월 18일. 근데 그게 뭐냐면 저 민생살이 처음 출범할 때 그 영상이군요. 예,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 되시기 전에. 그때는 대통령 네. 충남 아산 국회의원으로 나오네요. 네. 예,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으로 네, 만났다. 같이, 예, 네, 좋습니다. 활동을 자, 아무튼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뭐 엄청난 인연. 2017년도에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그 소수 캠프에 지선을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우리 락커김님께서 생각이 안 났었는데 주빌리은행 하시기 전에 에드머니 활동하시다는 동안이신 그대로시네. 에드머니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네. 민지맘님께서 하동의 의원 쟁여님 화이팅입니다. 황인영님께서 반갑습니다. 하동군수로 화이팅. 김강동철 위원님께서 오늘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히로에랑님, 비책명님 모두 의원님을 응원하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히로에랑님께서 유승희는 봄날은 간다. 그렇죠. 그건 조금 별로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네. 이제 지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조금 어쩔 때는 오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더 적극 나서야 되는데 조금 과소하게 대응해서 지적받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재명을 당시 2017년에 지지했던 6명 국회의원이 다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님은 좀 막 비판 많이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체를 평가할 일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정경 의원님은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서민금융 주치의로 쌍기를 엄청나게 걸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1995년대 팬으로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경향신문에 서민금융 주치의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에드머니를 만드시고 제가 에드머니 만든 건 2008년, 2007년 말에 만들어서 에드머니 전에 네. 서민금융 주치의를 먼저 하셨죠. 네네네. 제가 딱 그러면 이제 의원님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에드머니를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서울의 소리도 많은 분들이 돌아 계시고 네. 일단 정경님이 살아온 스토리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리산 본마주님께서 이번에 꼭 하동이 받길 바라봅니다. 저 하동님 응원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하동 군수는 정경입니다. 옛날에 사천 하동에서 우리 누구냐 우리 민주노동당 강기가 부모님 이방호를 끊고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때는 기적이지만 지금은 좀만 더 하면 이깁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요약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뭐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는 그냥 경제 교육을 하는 의미.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경제적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교육을 하는 걸 좀 목표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했었고요. 특히 그때 지금도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고공행지 바닥을 찍고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그때 무슨 펀드도 유행하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 해서 이제 투기가 유행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미디어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월급 가지고 저축하는 것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그런 투기의 광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경제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경제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분들 만나 보니까 빚 문제가 다 너무 심각한 건데,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는 그 이제 파산법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좀 채무자들의 오래 연체된 빚 문제를 법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게 허들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담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겠다, 법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안진걸 그때 당시에 그 협동사무처장님이셨죠. 네, 참여됐을 때, 네, 참여됐을 때. 그래서 그때 민생경제 분야에서 같이 이제 그런 법 제도 관련된 그 파산법, 뭐 대법법, 뭐 이 관련된 이제 법 개정 운동을 같이 좀 했었고, 기억만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실채권 시장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를 알고 이 시장이 완전히 법과 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법천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주빌리 은행입니다. 주빌리은행. 네. 그래서 은행들이 어쨌든 한 3개월만 연체되면 그 채권을 회수하는 걸 포기하고 그거를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 거면 차라리 채무자를 만나서 채무 조정을 해주면 되지. 왜 대부업체에 팔아가지고 그걸 또 연체이자까지 다 더해서 채무자를 끝도 없이 괴롭히게 만드느냐. 이런 걸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해주는 거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이미 은행들이 헐값에 팔고 있기 때문에 5%도 안 돼서 넘기잖아요. 3% 뭐 5% 이렇게 팔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이제 주빌리 은행입니다. 그래서 주빌리 은행 은행장을 또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 당시에 해주셨죠. 그래서 성남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쳤고 그게 이제 사실은 같이 일한 계기가 돼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거리에서 연설하신 게 너무 너무 유명하셨잖아요. 그 연설 한 방으로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20%까지 이렇게 쑥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선에 나서시게 되고 이제
그때 나서긴 나서셨는데 이제 음. 주변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김영진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거의 음. 같이 결합을 했어요. 야. 예, 같이 결합을 1호 했는데 재경경. 그래도 1호는 재경경입니다. 네. 2호 네, 김영진. 오픈이 제가 네, 1호죠. 그렇죠. 네, 오픈이.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들 방에 그 기자들이라도 제가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에 같이 그 들어갔죠. 이재명 대통령 그 경선 후보 야. 방에.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사실 대변인으로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들어가니까 대변인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갑자기 회자가 돼서 대변인이 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의원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대변인 하는 거죠 뭐. 네. 우리 대미킴님께서도 주빌리은행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빌리은행은 이 과중채무를 연락을 해서 소각해주는 귀한 일을 합니다. 사람 수십 년간 부실채권된 거 못 갚는 거 사람 죽이지 말고 차라리 과감하게 어차피 못 받는 거 소각해서 살려줘라. 그리고 그분들도 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에 그 국회 민생특보로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있으면서 주빌리은행의 그런 애초 취지 그 내용을 담은 법을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 입법 제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민생특보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관련 후속 제도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이제 주빌리은행에서 그 소각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법 제도적으로 파산회생 아니요 파산회생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채무자의 그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도하기 전에 헐값에 팔기 전에 그럼 공정채권 주신법 개정안인가요? 아니요. 어떤 법으로? 그 채권의 그 관리와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명 채무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이에요. 뭐 저기 대리인도 대리인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정채권 추진법에 있고. 죄송. 요즘 현안에 제가 요즘에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는데 너무 올인하다 보니 옛날보다 민생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금융 쪽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특히 우리가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이제 의장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법을 좀 채무자 우호적으로 많이 바꿨다는 거. 그렇게 해야죠. 네. 예. 돈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들은 악덕 채무자죠. 어디나 그런 사람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정이 안 되고 생존도 허덕이는 경우는 그런 채무자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또는 범죄로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공동체가 드리는 비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서고금 다 증명된 것들이거든요. 우리 그거를 몰아내자님께서 지금 같은 분이 하동 말고 서울 경기로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일꾼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동 같은 험지에서 이번에 우리 기본사 위원장 김경수 위원장이 사퇴하고 경남 지사 나가자. 그래도 험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재윤경 하동군수 이분들이 돌풍을 불러일으킬 걸 저는 믿고요. 저도 저번에 출판기념회 하셨죠, 하동에. 우리 이경 배우님, 우리 안진걸 TV도 현장 가서 방송했는데 많이 봤어요. 10,000명 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데미킴님께서 재윤경님 하동을 접수하세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몰아내니께서 쓴소리 들으셨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라도, 경기도, 서울에 꿀을 발라놨는지 3선 이상 있으면 경상도는 험지로 내려봐라. 이것도 굉장히 쓴소리 꼭 해야 될 쓴소리입니다. 도저히 사정상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익표 정무성님이 성동에서 재선했지만 강남 서초로 직접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예, 우리 대미킴님, 재경원님 찐이야.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시민운동, 그 다음에 서민금융 주치, 에드머니, 그 다음에 주빌리은행, 국회의원 정말 왜 방금 그거를 몰아내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왜 서울 경기에서는 당선 공천받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동으로 고향이 하동시란 건 알지만 그러면 왜 나는 하동 군수로 도전했는가 도전하는가를 한번 멋지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뭐 작정을 하고 하동 군수가 되겠다거나 하동 지역에 내려가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기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는데 그 김경수 이제 당시 그 도지사 후보님께서 네. 좀 도와달라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이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비례대표 의원 되면서도 그렇고 또 의정활동하는 내내 제가 네. 마음먹었던 게 저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주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재밌고 권한을 갖고 권한을 행사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많은 어떤 정무적 그런 정치적인 이런 일에는 제가 상당히 좀 재능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 당의 사람들의 그 황당한 주장을 접하는 것도 괴롭기도 하고 너무 괴롭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런 현장에서 싸우시는 의원님들 보면 저는 사실 우리 당 의원님들 되게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국자. 네, 아니 이렇게 험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재선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선은 안 하겠다. 비례대표 의원 하고 이제 다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지역의 그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비례대표 의원 된 거는 어쨌든 당의 도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당에 어쨌든 내가 뭔가 그 되돌려 줄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지역에 그러면 지역 위원장을 그러니까 맡아서 돕겠다. 비례대표는 네. 일종의 이제 다른 의원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죠. 쉽게 용이하게 된 거니까. 네. 됐다면 네네. 사실 비례대표 되신 분들이 좀 더 기여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험지로 간다든지 네네. 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참 역시 정말 양심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의원님. 그래서 내려갔는데 네. 가서 이제 제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할 거라고 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음. 뭐 잘 아시겠지만 민생 문제 이렇게 딱 접하면 우리가 또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네, 그럼요. 뭐 저희는 안진걸 한번 대응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해야죠. 네. 아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와서 하소연하고 막 그 주민들이 울고불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해결해 주다 보니까 지역 문제에 굉장히 깊게 많이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자치 행정이 얼마나 엉망인가라는 거를 좀 목도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점점 활동하면서 많이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제가 이제 험지 도전한다, 뭔가 이렇게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치적 야심은 전혀 없고요. 아니 험지에 도전하는 것은 칭찬받아야지. 네. 그리고 험지에 도전하는 것이 만약 정치 야심이면 그런 야심은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그건 이재명이하고 노무현이하고 DJ가 해왔던 인생인데 그건 독려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저 그런 야심이 존재된 건 아니고 굉장히 우연찮게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 일단 하동이라는 곳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지리산 둘레길의 3분의 1이 하동길입니다. 네. 그리고 섬진강이 있고 또 지리산 둘레길 3분의 1이 네, 하동. 네, 하동에 있는 구례. 이렇게 그 산청 이렇게 산청. 있는데 그 관계된 지자체가 한 4-5개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하동. 하동에 섬진강, 속해 지리산. 있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 하동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동이 바닷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가 있고요. 네. 심지어 그 바다가 경남 맨 남서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주 지나서 하동 네. 맨 밑에. 그 바다가 심지어 노량 바다입니다. 노량이 네. 그 노량이 거기 네. 있나요? 네. 명량은 완도 진도 쪽이고. 네, 네. 그렇죠. 하동은 전라도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죠. 네. 하동 남해는 네. 보면. 예. 그래서 그 노량이 하동이었군요. 네, 노량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바다하고 섬진강이 하고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그 강물이 이게 넘실넘실돼서 이 강변에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강인데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평사리 앞에 그래서 그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바다도 아닌데 그런 아름다운 강을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동인데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 하동이
이런 자연 자원을 전제로 해서 음. 친환경 발전 모델을 예. 가져나갈 수 있는데 정체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동에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그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세입 결산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음. 아니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1조면은 인구 1인당 2,5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비리나 잘못 여전히 쓰이고 뭐 있죠. 네. 토착 그렇죠. 그 네. 세력과의 유착 또는 세금 낭비 이런 것도 못 참죠. 우리가 네. 때려잡고 바로 네. 잡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예. 정부 세금이고 예. 그 재정 자립도는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나머지는 다 교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금 한 푼 한 푼을 하동에서 소중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 좀 바꿔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이번에 그러니까요. 도전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서울 경기권에서 어디라도 공천 받으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공천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험지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이 한 번도 안 됐나요? 네, 하동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사천 남해 예전에 그 사천 하동하고 남해 하동에서 강기가 뭐니 한번 근데 그때는 또 하동이 강기하 아니었는데 의원님은 사천 4천만 남해 아니요 4천만 4천만 있었나요 그때는 네. 또 지역이? 그리고 오랫동안 하동하고 남해가 같은 지역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천 남해 그렇죠. 아니요 근데 아니요 하동하고 남해 하동이 예. 근데 나중에 인구가 줄으니까 사천 남해 하동 합쳐진 거죠. 네네 여상교 의원님이 당선될 당시에 3선을 하셨잖아요. 예. 3선할 때 하동하고 남해 그리고 그 옆에 사천은 그 단독 지역구. 그렇죠. 그때 이제 강기갑 강기 의원님이 의원님. 당선이 되신 그때처럼 거고요. 꼭 계셔야 돼. 네. 이번에 근데 뭐 국힘당 후보들이 뭐 갈라져 나왔다는 소문도 많이 있던데 여러분이 더민주 진보는 저 재경 하나입니다. 의원님으로 일찌감 네. 단일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수공천 여러분 우상호 1호, 2호가 박찬대 인천 박찬대, 3호가 경남 김경수인데요. 지사. 그 전에 영호가 있었어요. 영호. 경남 하동에서 제일 먼저 후보로 완전히 우리 재경으로 다 단일화한 거죠. 그렇죠. 네. 발표가 됐고 그러면 국힘은 좀 갈라져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5분이 지금 다섯 경선 명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 요즘도 맨날 한동훈파하고 장동혁파하고 윤호경파 싸우던데 제발 그렇죠. 근데 남이 또 안 되는 걸 우리가 네. 빌면서 되는 것보다는 재은경 후보님이 포지티브로도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 무조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갈라지기까지 하면 더 좋은 거죠. 네. 무소속도 나오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근데 그럼 하동이 고향은 맞으시죠? 네네. 하동읍에서 태어났고요. 하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너무 한번 아름다운 하동 자랑 곳입니다. 한번 아까도 일부 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바다와 강, 하구두가 없이 만나는 곳이 전 세계에서도 몇 군데 없다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 또 이게 지리산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산을 품고 있고 최고의 노량바다, 명산. 네, 또 일급수 강물, 예, 섬진강, 4대 강에서도 이렇게 비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게 그 전라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화개장터 하면 이제 뭐 장터는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지만 화개장터가 굴에 있나요? 하동에 있습니다. 하동에 있죠. 네. 그러니까 하동에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랬고 굴에선 나룻배 타고 건너라고 네, 가서 네, 있고 네. 화개장터 여기도 대미김 섬진강 제첩구 네. 그다음에 굴의 하동 화개장터 짜대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랑이야 국가님께서 민생금융 전문가로 하니 질문한 크립토 좀 키워주세요. 가상자산. 네, 네. 키워주실 거죠? 아니 근데 뭐 근데 이제 그 민병도 의원님 네.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안도 그러냐 민병도 의원님 열심히 네. 하고요. 저기 정경님과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보다는 일단 실질 자산도 없어요. 그거 늘려야 되고 네. 주식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줘야 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특히 이자비 확 깎아가지고요. 그럼 생활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줄어든 생활비 중에 일부로 정말 가족들도 챙기고 일부는 또 주식에 이광수, 박시동 씨 말을 들으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진입해가지고 조금씩 튀어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20대, 30대들이나 이제 여러 국민들 관심 있는 가상자산 문제도 제가 또 그것이 이제 건전한 시장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도 의원님하고 안도구 의원님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석지훈님 오셨습니까? 우리 석지훈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 한번 남겨주시오. 우리 석지훈 동지가 광양이
하동은 정말 힘든 험지고 그것에 출마했다고 당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곳인데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선 이분이 광양 전문가거든요. 네. 광양 하동이 또 가깝습니다.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동은 제 학교 어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남해랑 네. 남해 대교를 공유하고 남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량바다 있는 그 면이 금성면 금남면인데 거기는 광양하고 15분 거리고요. 광양 네. 붙어 있고 그리고 화계 쪽은 또 구례하고 구례랑 붙어 붙어 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산책이나 함양이 진주 이제 이쪽으로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진주랑 붙어 진주. 있고요. 네. 산청하고도 붙어 있고요. 산청, 네. 함양이나 하만은요. 거기는 조금 더 위고. 조금 더 이쪽이어서 네. 밀양이나 이쪽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맨날 지도 보면서도 맨날 헷갈려요. 네. 와 진짜 광양이랑은 아주 가까워요. 아예 땅으로도 붙어 있네요. 네네네. 섬진강은 어디 있죠 그러면? 섬진강이 그러니까 광양하고 구례하고 같이 이게 섬진강 아, 끼고 그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네, 있고 네. 구례, 광양, 하동 사이를 흐르네요. 네. 그 야, 경계선에 있는 게 그러니까요. 강이 야, 야. 섬진강이고 그게 정말 노량바다로 좋습니다. 갑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섬진강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동은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제 중앙에 인맥도 많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측근 참모이시기도 하셨으니까 되기만 하면 하동 발전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경수 네, 시장랑 네. 또 손잡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일단 예. 뭐 하동에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세 번 속은 땅이라는 책인데 지난달에 22일 날 그 그렇죠. 출판 2월 달에 기념일 했죠. 세 번 속은 땅이라고 하는 네. 소설이잖아요. 소설. 네. 정치 풍자 소설로 제가 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리 쉽지 않은데요. 나름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출판 무능과 기만이 남긴 19년의 이야기를 상상하다. 하동을 주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이 세 번 속은 땅. 소설이라서 설명하면서 하동 발전의 네. 기점도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동에 20년째 멈춰서 있는 산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갈사만하고 대송산단인데 네. 그걸 둘러싼 이제 그 무능과 기만의 스토리를 소설로 엮은 거고요. 이제 20년째 거기가 포스코 그 광양제철소하고 15분 거리인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뭐 투자 유치했다 플랜카드를 한 44조 원어치 걸었습니다. 하동 전역에. 근데 실제로 투자된 MOU만 이제 44조 원 했고 실제로 투자된 돈은 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제 국민들이 갈사만 대송산단 얘기하면 아 이제 지겹다. 또 거짓말 하려고 하느냐 할 정도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는데 뭐 이 산단을 둘러싼 이제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은 뭐 너무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이 소설책에 그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풍자 소설로 썼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네, 있었군요. 감사원에서 예, 2차례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는데 다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고 끝났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한 200만 평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하고 한 15분 거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신안군처럼 네. 전체 재생에너지 그 발전 단지로 바람도 많고 바다도 넓으니까. 예, 그리고 땅이 비어 있고 그렇죠. 산과 들에 이제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되지만. 네, 비어 있는 비어 땅입니다. 있는 땅들. 네, 산단으로 조성하다가 멈춰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매립한 땅이라서 농사짓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런 땅이고 60%가 이제 어쨌든 하동군이 이런저런 비용을 치러가면서 네. 이제 매입한 군 소유 땅이고요. 군유지네요. 군유지. 네,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뭐 그 사유지도 사실상 이제 개발을 다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민원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안 군수님한테 제가 그 이제 햇빛연금을 기획하고 시행한 군수님한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야 거기는 너무 이제 천혜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다 이제 산단이. 그래서 저는 그 땅을 그 이제 재생에너지 특구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옆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그리고 또 광양에 제철소가 이제 그린스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린스틸을 일부 이제 하동으로 유치해서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국책 사업의 수익을 이제 국민들한테 연금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기본소득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동 국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행하고 햇빛연금도 시행하고 또 관련된 또 이제 거기 갯벌을 좀 보고
복원을 해서 블루카본 개발해서 이제 그런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익도 이제 국민들께 보장해드리는 예, 그런 이제 정책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네. 하동에 대한 연구가 엄청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시대와 또 결부해서 네네네. 뭐 중앙에 막 무슨 대기업을 유치한다 뭐 이런 사실 지키기도 어려운 그렇죠.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런 건 하면 좋지만 대기업 데이터 센터는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희가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백이 가능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백 그렇죠? 산단이 물도 가능하고, 있고 네, 전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는 그 LNG 그 냉매를 활용해서 급속 초저온 60도까지 그 떨어뜨릴 수 있는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에 그 엄청나게 그 소요되는 그 전력 비용 그거를 80%까지 또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그 비어 있는 20년 동안 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반복한 그 산단에 대해서 확실히 개발해서 일부 그 산단이 속해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동 군민들 모두가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하동에 무조건 돼야 되겠네요. 네. 국민들의 지금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중도층에 요즘 계신 하동에 분... 기회소함 지금 몇 년 되셨잖아요. 완전 올인하는 지가. 네. 그래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어쨌든 이 여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 이게 하동 발전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심지어 이제 좀 보수당, 국힘 당원 분들도 일부는 이번에는 정당 보지 않고 실력 가지고 하동 발전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군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참 좋습니다. 요즘 국민의힘당은 완전히 뭐 망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하동 남해 사천 쪽 국민의힘당은 어떻습니까? 더 보통은 그런 데가 더 질이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 막대만 꽂으면 된다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됐는데요. 진주의 최구식 의원님이 이제 입당을 하셨죠. 그렇죠.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진주에서 3선인가 4선인가 네. 나갔나요? 그리고 시장 후보로 지금 경선 준비하고 계시고. 민주당 후보로? 네. 그분이 옛날에 뭐 최병렬 뭐 조카이기도 하고 막 그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뭐 유명한 분인데요. 네, 그래서 그분도 있고. 그럼 이제 막 민주당 넘어오는 분도 있나요? 하동이나. 네, 사천도 마찬가지로 그 사천 전전 시장인데 전 시장님이 국힘 소속이세요. 그분이 이제 또 탈당해서 우리 당 민주당 후보로 지금 시장 후보로 뭐 네, 경선을 좋네요. 뛰고 있고. 뭐 네. 옛날에 이제 국민의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 파괴하고 내란 저지른 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오신 분들은 받아줘야 됩니다. 요즘도 민주당에서 막 논쟁이 있던데 지난 대선 때 다 힘을 모아서 이재명 된 거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분들은 다 점수를 줘야 주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좋지 않은 행각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성찰과 또 사과를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옛날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너 나가라 이런 것은 뺄셈의 정치죠. 지금 내란 세력을 극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세요. 정경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도 한 표, 두 표, 세 표라도 더 모아야지 되는데 너는 이러니까 나가라. 너는 이러니까 나가라. 너는 이렇게 꼴보기 싫다 그러면 그럼 정경호님 주변에 만약 정경호님 그런 우리가 옆에서 정경호님 주변에 이렇게 되면 정경호님이 지지 세력이 앙상해져서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도 참고 특히 정권 재창출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 국힘당 내란 세력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평화 정착하는 그다음에 코스피 1만까지 가야죠. 그다음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죠. 서민들 이자 폭리에서 해방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경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국힘당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함께 쭉 뭉쳐서 가야 됩니다. 우리 짜레님께서 안희근 소장님 지방 일자리가 있어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가격 떨어져 살아갑니다. 이를 막아야 국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와. 네네. 근데 기반시설이 없어. 네. 그러면 뭐 주말마다 서울로 가거나 딴 지역으로 하고 심지어는 아주 멀어도
장거리 출퇴근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좀 아,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반 시설, 특히 이제 물하고 그리고 정화조 시설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동은 아. 심각하고, 도시가스도 하동읍의 일부는 또 여전히 안 됐고, 네. 나머지 아직도 12개 면은 힘드네요.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가 LPG 지원 사업, 그래서 소규모 마을에, 그 인구가 적은 마을에는 LPG 그 가스통을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런 기반 시설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겠다, 제공을 하겠다라는 노력을 해야 인구가 느는데, 뭐 사실은 인구 소멸 대응 기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자꾸 네. 건물만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물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오폐수 처리 시설 문제, 그리고 택지,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가스의 문제, 이런 전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부의 국가 시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방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인프라하면 그런 건 다 되어 있고, 안 돼 예를 들면 있습니다. 뭐 훌륭한 교육시설, 네, 뭐 네. 영화관, 네. 뭐 또 요즘 MZ세대 중요시한다는 뭐 스타벅스, 네, 네. 뭐 이런 그냥 그걸 논하기도 전에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까지도 네. 위험한. 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했는데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저도 참 그게 기존에 지금 하동 군수 누굽니까?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죠. 뭐 하승철 군수님이라고. 국힘당 소속인가요? 네네네. 몇 번 됐나요? 처음 됐는데 네, 그 전에도 다 국힘당이었을 거고. 그렇죠. 네. 엉망인가요? 평가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또 나온다고 막 그러겠죠. 네네네. 예,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김재현님께서 응원합니다. 애국자들입니다. 김선님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 안열TV 쟁경TV 공동방송 왔는데 셋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보고 간첩이라는 분도 있네. 북한에 많은 문제가 있고 북한도 비판하고 저희는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역이 붕괴되는 걸 막겠다는 분들은 애국자지 무슨 간첩입니까?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극우 극단지 세력들은 가짜뉴스를 너무나 함부로 퍼뜨리고 아무나 막 간첩이고 빨갱이로 보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합리적으로 토론하세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특히 이제 하동 지역을 바꿔야 되는 절박함도 있는데 사실 경남도지사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원래 김경수 지사님하고도 아주 특수한 관계시고 친하시니까 지난 2018년에 경남도지사 선거할 때 제가 대변인 했었죠. 경남도의 선거 대책본부 대변인을 저도 어디냐 김해랑 창원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했네요. 하루지만. 그리고 경남이 동부랑 서부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동부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고 서부가 훨씬 진주를 비롯해서 하동, 남해 뭐 이런 산청 뭐 이런 쪽 그 경남이 서부 경남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부 경남에서 진주는 김경수 지사님의 고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주에서 지난번 2018년에서도 김경수 지사님이 이겼고, 근데 서부 경남은 다 졌는데 진주하고 하동만 이겼습니다. 진짜로요? 네. 하동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김경수, 재윤경 라인으로 돌파를 해야겠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내려가서 그때 후보가 또 이제 김경수 지사님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신 분이 이제 우리 하동 군수 후보로 출마하셔서 열심히 뛰셨고, 이제 군수는 조금 아깝게 줬어요. 1000표 차밖에 안 났고. 그래요? 네, 48%. 정영훈이었던가요? 정영훈 아니요, 그분은 진주였고. 네, 우리 이제 하동에서 이제 다른 분인데 이제 서울대 농대 나와서 바로 귀촌하신 분이 귀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진주, 하동, 남해 많이 도전했어요. 그렇죠? 남해 옛날에 김두관 전 군수님 하동 머슴 1호라는 표현도 쓰고 있던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머슴 1호라고 하니까 그럼 머슴 이제 한 몇십 퍼 될 것 같은데 다만 하동에서는 머슴 1호죠. 그 의미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2017년 대선 때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그거 너무 가부장적 표현 아니냐, 너무 계급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왜 하동에서 머슴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님 표현을 이렇게 가져다 쓰냐면요. 하동의 군수님들은 이상 군수만 되면 임금님이 된 듯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지나치게 그래서 보복 행정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군수가 군의 네. 그 머슴이 이루어지 그걸 임금 노릇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윤석열이도 임금님처럼 탄핵돼서 감옥 가는 네, 세상인데. 지나치게 이게 의전 중심이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뭔가 이렇게 결정하면 의회 반대조차도 의회도 고발을 할 정도로 아, 군수가? 네. 지금 군수가 막 그래요? 네. 그리고 의원이 어떤 사안을 자기 정책을 반대했다고 의원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아주 완전 제가 할게요. 뭐 의원님은 점잖으시 보니까 네. 쌍또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쌍또라이야. 의원 집까지 가서 그래서 국민들이 냅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이장단 사건도 터졌는데 이장님 중에 한 분이 군수님과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가 후배라서 출판 기념회 가자 그러면서 약간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 두고 이장을 면직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난리가 나갔고요. 그 동네 이장단들이 집단 동반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후보를 재윤경 후보님 아니요. 다른 경쟁 후보 다른 그 당에 그 같은 팀당. 당에 근데 지가 마음에 안 든 지 경쟁자니까 이장이 네. 갔다. 이장님이 그 후배기도 하니까 그 출판기념회도 가주자 그러면서 뭐 밴드의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했는지. 근데 제가 그거 확인했는데 출판기념회는 공무원도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왜냐하면 있고요. 예. 책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출판기념회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들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지지 발언한다거나 막 이런 건 없지만. 아니 가자라고 이렇게 네. 한 것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아니 출판기념회는 책 사러 가자는 건데. 네. 여러분 출판사 힘들어요. 가서 책 사줘야 돼요. 네. 이렇게 대한경제봉에 네.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제가 오늘 네. 쟁경호님 출연료를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의정보고에는 가면 뭐라 한다? 그렇죠. 의정보고에는 네. 지지를 하러 간 거로 네네. 간주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지지를 하신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출판기념회 네. 가자고 한 것은 법상 허용된 행위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선관위에서 약간의 주의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이장님을 면직시켜야 된다라는 걸 위원장님한테 지나치게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장님들이 그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군수는 약간 임금님 이번 지방선거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국민들이 추출해야 됩니다. 제2의 윤석열이네. 하동의 윤석열로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네. 제 하동의 윤석열, 지금 하동 군수. 그래서 네. 제가 적극적으로 머슴론을 들고 나서 예. 군수는 임금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머슴으로 봉사자로 네. 네, 주민을 받들면서 네. 그때서 주민이 함부로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공무원이 우리 머슴이라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봉건 시대 하는 잘못된 짓이고요. 머슴이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 봉사하는 시민으로서 제대로 임금도 주고 처우도 개선해주고 또 오고 가는 말은 정말 정중하게 우리 서울에서 주지훈님께서 재윤경 하동군 수보님 응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숙님께서도 안진갈님 좋아요 하팅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재윤경님은 오늘 군수로 만들어 하동군 쓸쓸한 남자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쓸쓸한 남자인데 항상 응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고 요즘에 뭐 저희 장동진 배우님도 하동에 자주 가서 도와주시던데요. 네. 배우자님이시죠? 어떻습니까? 많이들 알아보시죠?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좋아하시죠. 아, 하동의 사이라고? 네네. 그 장동진 배우님 막 저기 배우님도 좀 싹 좀 데리고 와시라 그러죠. 이경 배우님, 윤정 배우님 말고도. 아, 출판 기념회 때 많이 오셨고요. 누누 오셨나요? 네.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려가셔서 네,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의장님이 거기까지요. 그 먼 데까지요. 네, 어쨌든 국가설 2위신데 와. 지역에 내려오시는 바람에 하동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교통 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서열이. 네, 그래서 난리가 난. 동네에도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아주 인기가 높고 지명도 높은 분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 아주 미리 오셔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식사를 또 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네. 그래서 식당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미리 오셨으니까 한 12시도 안 돼서 오셨거든요. 2시 행사인데.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이제 출판 기념회에 찾아주신 방문객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또 네. 누가 나왔어요? 그리고 송갑석 전 의원님도 어. 이제 광주니까 1시간 네, 거리잖아요. 별님 네. 가깝고. 그리고 서동영 전 우리 서동영 광양, 네, 광양의 전원. 네, 현역 의원은요? 현역 의원님들은 그날 한 분도 못 오신 아. 게 양문석 의원님 한 분만 왔고 양문석 의원님은 경남도지사 후보니까 와야죠. 네. 당연히 옛날에 근데 경남도 두 번이나 나오고. 그날 되게 중요한 사법개혁 관련된 그 의총이 있으셔가지고 네. 오시려고 그날은 네 그때 뭐 서삼석 이인영 뭐 그 김영진 의원님도 오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친하잖아요. 했는데 원래 네, 서삼석 의원님, 네, 김영진 의원님, 네.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친하잖아요. 네 이인영 의원님도 또, 배우님들은 네. 누구 나왔어요? 배우님들은 배우님들은 제가 성함이 이경 배우님, 이경 배우님, 이현정 배우님. 이현정 배우님, 정동 무술 감독님 왔어요. 정동 예 감독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 장동익 배우님. 네네. 아니 또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낚시 같이 하는 분들. 이길복 감독님이라고 어. 저기 낭만 닥터 김사부. 우와. 네. 그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한석규 나왔던 거. 네네네. 이야 재밌다. 네. 앞으로도 선거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정석 가수님. 이정석 가수님. 예. 네.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서대문에서 박은기 선대구청 후보님이랑 같이 셋이 방송합니다. 네. 서대문구청장은 박은기로. 아 하동군수는 박은기. 박은기 후보님. 네, 네, 하동군수는 반갑다. 네. 재인경으로. 이정석 가수님 올해 데뷔 네. 40주년에서 기념 공연 크게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찬이라도 후원 실무 많이 도와드리게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된 게요. 출판기념회가 사실은 선거운동이 아닌데 가수님들 불러갖고 노래시키는 건 또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좀 법이 좀 출판 이상한 것 같아요. 기념회는 네. 사실은 신인이든 네. 또는 험지에 나간 분이든 네. 또는 가난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출판 기념회를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 아니에요. 출판 기념회는 일종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비슷한 거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책도 좀 사고 네. 책이 5만 원인데 2권 사면 10만 원 내는 거고 네. 10권 사면 50만 원 내는 거고 근데 책을 제가 자기 다 갖고 와 여름에 한 3권만 갖고 와 나머지는 그 책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책을 의원님이 무상으로 뿌리면 그건 무상 기부가 돼요. 그렇죠. 그건 하면 안 네. 돼요. 책은 그냥 기부가 되는 거예요. 기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책을 안 갖고 하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가수도 공연하게 해주세요. 저는 출판기념회 그래야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선거 때나 또는 평상시에 출판기념회 때문에 출판시장이 그러니까요. 많이 자라요. 네. 출판사들, 기획사들, 뭐 디자인하는 분들 이분들 이걸로 많이 먹고 자라요. 그래서 출판기념 물론 출판기념을 가정에서 막 1억을 몰래 준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되겠지. 대부분 출판기념 하면 뭐 많이 주면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대부분 결혼식처럼 생겨서 5만 원, 10만 원. 진짜 뭐. 책만 사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걸 뭐하러. 10,000원, 20,000원. 거기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왜 못하게 합니까? 네. 선거운동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원래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무상기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하고 아니 저희가 돈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도 네.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돈 하니까. 원래 이제 규제는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런티를 200이나 500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라고 무상으로 기부했다는 취지로 금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드리면 되잖아요. 돈을 준다 그래도 그냥 선거법상 네. 이상하게 그냥 아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한번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아니 가수님들이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아쉽죠. 좋은 공연의 기회였는데 예. 오셔갖고 그분들이 공연도 못 하고 가셔서 너무 정기혜님께서 군수님 화이팅. 네. 장희철님께서는 옛날에 참여연대 있을 때 저를 뵙고 이제 뵙다고. 아 그랬군요 선생님. 네, 참여연대 한 20년. 재은경 의원님은 에드머니 그 다음에 주빌리은행 같은 거 한 20년 고생하셨고요. 저는 참여연대 있었고 그다음 둘이 저희들이 금융소비자 뭐 연대 같은 것도 만들고 금융정연대 같은 NGO도 만들고 활동하다가 이제 국회로 가시고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로 오고요. 아 근데 세상에 내란당 민주당이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국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거 보면서도 이러면 아무리 우리 소리소리에 지금 뭐 구구 세력이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구구 세력이다 하더라도 팩트는 좀 체크하고 해주시면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 하고 야 어느덧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네. 의원님. 하동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는 뭐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 속은 땅은 지금 온라인에서 서점에서 판매되고 판매되고 있고요. 있잖아요. 네. 판매되고 있고 또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이제 정치 풍자 소설이어갖고 그 지명이나 이런 건 다 이제 가명 처리하고 네. 그래서 실제 벌어진 나중에 그 김은숙 작가님 같은 분들이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좀 저는 이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 게 하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전국의 산단에 공사가 중단됐거나 아니면 사실은 산단 조성해놓고 기업이 입주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자체에 그런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런 산단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실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는 시작은 좋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지방의 여건에 맞지도 않는데 무조건 산단부터 그냥 덜컥 개발하면서 네. 재정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능한 그리고 또 잘못된 행정이 이런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지 엄청난 돈들이 사실은 그 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뭐 전국에 이런 산단이 여러 개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비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보는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이야기 나누는 의미로 책도 좀 적극적으로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많이 네. 저도 사야 되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험지 도전이 네. 아니고 이기러 출마한 겁니다. 우리 홍준희 대표님께서 슈퍼챗까지 머슴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와, 네. 무려 5만 원의 슈퍼챗을 이걸로 제가 책 좀 사겠습니다. 홍준희 대표님, 우리 홍보 전문가이시죠. JJJ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축복사님께서도 재임경 짱 해주셨고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재임경 부탁드립니다. JJ씨님 너무 주진님께서 재임경분이 응원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김강동철 유혜님께서도 화이팅! 진짜. 민생 진걸님께서 우리 민생 팬카페인데 제 시대의 국힘 장안 지역인데 가보면 지역의 특징 매우 완고하고 말을 들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매우 힘드신데 국힘에 대한 비판은 친해지면서 하고 먼저 마음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네. 가서 뭐 국힘 이야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요. 인물 대결로. 네. 당 대결로 하면 좀 밀리니까. 그러니까 지방 행정의 네. 부조리는 머슴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그건 다 거는. 불만이 있어요. 네. 잘 알아요. 네. 뭐 아직도 수도가 네. 안 뚫려 있고 도시가스가 없으면 열받죠. 그런 이야기 하고 네. 산단체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뭐 언제를 시점으로 네. 하느냐인데 그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결정된 뒤로는 30년입니다. 와. 네. 그럼 기존의 하동 군수들은 진짜 석고대지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아직도 도시가스도 하나 못 놓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원님이 무조건 저는 되셔야 되는데 이재명을 2017년도에 제일 먼저 지지선언한 캠프 결합한 이재명의 대변인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험지 경남에서 김경수 도지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동 군수 진주시장 우리 민주당이 되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동이나 남해나 사천에도 강기갑 전 의원도 가끔 보시겠네요.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포도즙 같은 것도 판매하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농사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미생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대요. 네. 몸에 좋은 거 원래 네. 거의 하루에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거 네. 섭생에 대한 관심이 예, 많으셔가지고 네. 훌륭하시죠. 김수정님께서 소리소리 정말 애국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소리에 출연한 재인경 의원님도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배용수님께서 독립투사님들 고생 많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이소 고맙습니다. 라라님께서 민주당 파이팅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시 이미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가지고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험지에서도 완전히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전국정당으로 완벽한 국민정당으로 가는 계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의원님 진짜 1시간 지났는데 진짜 이제 진짜 마무리 말씀. 네, 정말. 네. 진짜 마무리 꼭 네. 이기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 네. 우리 재명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꼭 이기겠습니다. 꼭 이겨서 돌아오겠습니다.